현장 다니시는 분들은 평균 한 11만 불 정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웰더로 일하고 있는 JJ의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웰더로 일하고 있는 JJ의 친구인 다니엘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럼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실까요? 네, 저는 2013년도 10월에 캐나다에 왔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영주권을 땄고 지금 캐나다에서 웰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니맨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때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니맨 자격증 하나만 따면 바로 영주권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 저니맨 딴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은 거네요? 네. 아, 근데 그 프로그램 더 이상 이제 없나요? 항상 이게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맞아. 그리고 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맞아. 본인이 직접 확인해 봐야 보면 돼요. 맞아요. 다른 주에는 또 그게 살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여기 알버타에도 아직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웰더라는 직업, 웰더라는 이름이 저한테 되게 생소하거든요.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쓰는 필통인데요. 네. 이렇게. 네. 이거 플라스틱 아닌가요? 이거 쇠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거 진짜 무거워. 와. 이음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런 걸 견고하게 잇기 위해서 열을 가해서 이거랑 이거를 붙이는 일을 하죠. 그걸 용접사라고 해요.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열 같은 거에 굉장히 그렇죠. 가까이 열과 빛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죠. 근데 제 친구 중에서도 한국에서 용접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다는데 육체적으로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어때요? 힘들죠. 진짜 그런 몸 쓰는 일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극단적인 그런 상황, 극한의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강한 사람이 좀 유리하고 좁은 공간에서 용접을 해야 될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더운데 열을 이렇게 직접 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좀 작고 그리고 좀 호리호리한 사람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서 있고 막 그래야 되나요? 서서 일하는 거는 아무도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 일하는 거 저도 힘들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할 때는 거의 하루 종일 서서 일해요. 굉장히 힘들죠. 현장에서 일할 때는 좀 쉴 시간이 많아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진 않아요. 그럼 웰더라는 직업은 샵이나 현장 두 군데로 이제 잡을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웰더가 한국하고 캐나다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샵에서 일하면 좀 급여가 약간 낮을 수 있고 좀 큰 플랜트 공사에서 일을 하면 급여가 좀 더 높을 수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샵에서 일하면 좀 힘들 수가 있고 현장에서 일하면 좀 쉴 시간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한국에서도 일을 해봤고 여기서도 일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가요? 어떤 작업 환경이나 근무 환경이나 뭐 보수, 급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약간 좀 차이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좀 아쉽겠지만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캐나다가 훨씬 좋다고 알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약간 더 좋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노동의 강도를 보면 사실 여기가 좀 낮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한 달에 10,000불을 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1,000만 근데 원인데. 한국에서도 잘 버시는 분들은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벌어요. 모르셨죠? 웰더가요? 네, 법니다. 잘 버시는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10,000불을 벌었다,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세금이 엄청나죠. 그렇죠. 유니온피에 각종 이것저것 다 띄고 나면 한 35% 정도는 뗀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장에 6,500불이 찍히겠죠. 한국 돈을 한 6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세금이 일단 많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숙소를 제공해줘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 근데 여기는 폴트 맥버리처럼 제공을 해주는 곳도 있지만 제공을 해주지 않는 곳도 많아요. 그런 데는 이제 서브를 주는 데가 있고, 서브라 그래서 내가 주거하는 지역에서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먹고 자는 거에 대해서 그 보조금을 줘요. 여기 현장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작업하는 이런 공장들이 한국보다는 환경은 확실히 낫다. 그리고 급여는
실질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세금을 떼고 내가 물가도 좀 비싸고 내가 또 뭐 쓰는 걸 감안했을 때 한국보다 조금 더 번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집은 캘거리에 있잖아요. 네. 근데 타 지역으로 일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샵과 네. 현장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샵은 돈도 좀 적게 주면서 일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고 오타임도 많이 해야 되고 현장은 가게 되면 일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돈은 또 더 많이 줘요. 아. 그럼 다 샵에서 일 안 하고 현장 갈 것 같죠? 그럼 누가 샵에서 일해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샵은 퇴근해서 가족들과 생활이 가능하고 현장은 자기 생활이 없죠. 현장은 저기 멀리 벌판에 가서 일을 하니까 퇴근하고 자기 인생이 없어요. 만약에 젊었을 때 자기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현장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돈을 좀 세이브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가 생겼다 그러면 네. 가족을 케어해야 되니 그때부터는 이제 샵을 잡아서 이제 캘거리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가족을 돌보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좀 덜 벌긴 하겠지만. 그럼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지 제가 미리 받았잖아요. 그 엄청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샵과 현장을 네. 나눴듯이 급여도 네. 그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용접사가 저희는 CWB, 저니맨 그리고 저니맨을 딴 사람들이 비프레셔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걸 다 따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준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그리고 알바타 기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샵에서 일하게 되면 평균 연 7만 불 정도. 그거보다 좀 더 벌고 덜 벌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예. 현장 다니시는 분들은 평균 한 11만 불 정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11만 불 번다는 거는 몇 개월 정도 일하면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 5개월 정도? 네? 5개월에 11만 불이요? 네. 근데 말도 안 돼. 뭐야 이거. 근데 5개월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일자리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6개월 정도면 진짜 운 좋게 많이 했다는 거였네요? 그렇죠. 웰더 일이 그 정도로 없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슬로우해져요. 봄, 가을에 한 달 반은 무조건 거의 일할 수가 있고 그럼 석 달이죠. 네. 그래서 제가 5달 일하기가 힘들다고 한 겁니다. 2달을 어떻게 자기가 운 좋게 채울 수가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가끔씩 나오는 또 이제 잡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가서 한 5달 정도 하면 성공한 거죠. 6달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나 같으면은 1년 중에 5개월만 일하고 11만 원 버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 웰더라는 직업이 굉장히 기술직이고 전문직이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데니얼 님도 한국에서부터 계속 오랫동안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캐나다 이민 오신 분이 어떤 직업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혹시 내가 웰더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지금 JJ도 지금 일을 쉬고 있잖아요. 네. 근데 JJ 같은 경우에 이 직업에 관심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인지.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예.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네. 용접은 용잘자리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용잘자. 네, 용접은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JJ는 하려면 네. 일단 추천 안 하고 싶고 하려면 일단 몸부터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웰더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JJ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어프렌티서십을 하면 됩니다. 그 어프렌티스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는 건가요? 학교를 통해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네. 본인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알바타 기준으로 아마 주마다 이름이 다 틀릴 거예요. 알바타는 이제 블루북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걸 만드는 것 자체가 어프렌티스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하는 거, 그렇죠? 네, 그걸 만들고 대학교를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시작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꼭 대학을 안 가도 되고 네. 이만한 책자 하나를 만들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국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취직을 할 수 있고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 기술이 없는 JJ 같은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하고 네. 싶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기회들이 가끔씩 있는데 네.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네. 빅토리아 조선소에서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어프렌티스십을 해서 웰더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몇 코스만 들어서 나오면 아마 거기서 어프렌티스십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어렵다. 내가 만약에 JJ라면 네. 차라리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고 왜냐면 한국 가면 일 주구장창 할 수 있잖아요. 한국은 기술이 없어도 네. 작은 공장들에서는 취직을 시켜주니까. 아. 그런 데 가가지고
한 2, 3년 하는 거예요. 2, 3년. 그리고 나서 기술이 익었어요. 그리고 나서 캐나다에 와서 저니맨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 캐나다에 와서 전임을 따는 거. 그게 가장 추천하시는 방법인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 웰더의 장단점 한번 딱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장점부터 얘기하면 네. 집을 살 수 있다. 그 얘기가 왜냐하면 소리. 처음에 레드디어라는 데서 일했는데 한 석 달 정도 일하니까 거기 있는 은행원이 나한테 야, 너 집 안 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한 40만 불 대출해줄게. 이래. 석 달 일했는데. 석 달 일했는데. 40만 불? 웰더라는 이유로. 완전 그거는 진짜. 예.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 두 번째는 뭐냐면 펜션이 좋다. 유니언에서 일을 하게 되면 네. 내가 받는 시급을 제외하고 추가해서 이건 엑스트라입니다. 네. 시간당 6불 이상 또 펜션으로 쌓아줘요. 우와, 그건 진짜 좋다. 네, 그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정년이 없어요. 캐나다는 은퇴가 없습니다. 나이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 가보면 65세 정도에 다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고 한 2, 3년 쉬다가 다시 다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심하니까. 자기가 배운 기술이 있고 그치. 봄, 가을 셧다운만 해도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조금만 일하고 많이 벌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 이제 주변 동료들이나 다른 업종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베네핏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가족과 떨어져야 되니까 결혼을 하고서는 할 수가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싱글일 경우에는 아니면 결혼을 해서도 뭐 예를 들면 애들이 다 컸으면 그쵸. 네. 여기저기 현장에 따라서 가서 일도 하고 그 주변에 여행도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걸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럼 단점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점은 첫 번째, 너무 힘들다. 그리고 단점이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노출이 많이 된다고 했죠. 굉장히 좁은 곳, confined space, 이렇게 막혀 있는 곳, 그리고 굉장히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일해야 되고 겨울에 굉장히 추운데 야외에 노출돼서 일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걸 강구하기 위해서 뭐 비닐막도 쳐주고 하지만 날씨에 민감하신 분은 추천하지 않아요. JG는 1번, 2번 다 안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돈을 많이 주는 직업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다 힘들게 일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도 큰 단점이죠. 그쵸. 캐나다로 이민 온 이유는 그래도 조금 더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고자 온 네.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단점이 있네. 또 다른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챌린지 통해서 쉽게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되는 자체가 어프렌티스십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고용주를 찾아야 되는 취직 자체가 어프렌티스한테,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적다. 웰더로 LMI를 받는 게 되게 힘들겠네요. 왜냐면 고용주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어렵겠죠.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렵겠죠. 그리고 또 조금 위험 부담도 있고, 그렇죠? 네. 왜냐면 업앤다운이 심하니까 네. 만약에 LMI가 일종의 워크 퍼밋이잖아요. 네. 그게 클로즈로 나와버리면 그 회사 레이오프가 됐다 그러면 다른 회사 못 가고 그 회사가 다시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죠. 네. 그렇구나. 혹시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는 꼭 말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있다.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캐나다에 온 이유는 사실 돈을 벌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왔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잡을 돈을 위해서 선택하신다 그러면 그건 좀 말리고 싶어요. 오늘 나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데니엘님이 또 나와주실 거예요. 그쵸? 네, 그래야죠. 네. 그럼 안녕. 안녕.